네, 월가 현재의 생생한 시각 인터뷰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욱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네요. 역시 협상의 달인. 협달. 아니, 이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것도 사실은 중국과의 협상이 약간 조금 뭔가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이 카드를 던졌던 건데. 그렇죠. 이제 중국과의 무언가가 막히는 느낌이 들자 여기는 풀어주자라면서 이 밸런스를 정말 잘 맞추는 듯한 느낌이 저는 드는 것 같아요. 혹시 달인. 역시 협상의 달인이고 그다음에 그 자동차 관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면제해주겠다고 했는데 원래 사실 관세가 필요가 없어서 부과를 안 했던 건데 관세를 부과하려고 했다가 면제해주니까 되게 우리가 뭐 호혜적으로 혜택을 받은 그런 착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앵커분 두 분한테 제가 내일부터 새벽 4시까지 나오세요 라고 했다가 그냥 기존대로 다시 5시까지 나오세요 그러면 되게 고맙잖아요. 달라진 건 없는데. 원래 3시에 나오는데? 원래 3시인데요? 3시에 나온다고. 몇 시에 나오신 거예요? 내 시계가 고장이 났나? 서머타임. 네. 네. 4시에 저희는 약간 눈 하나 깜짝 안 하면서 그런데요. 서머타임. 그런 느낌이었군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근데 이 발언이 왜 오늘 증시를 올린 많은 근거는 충분했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것도 그냥 오를 타이밍에 맞춰서 이게 들어온 걸까요? 오늘 아까 앞에서 보셨지만 오늘 미국 증시의 하락과 반등을 주도한 게 자동차주였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생각했을 때 사실 무역이라는 게 다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합의가 된 것이고 지금 만약에 자동차 부품과 완성차를 다 설비를 미국에서 한다. 솔직히 좀 가격 경쟁력이 안 맞을 수도 있어서 나는 어떤 원칙주의자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네고시에이션에 좀 여지가 있다. 그 다음에 중국도 말만 잘하면 우리가 유럽연합하고 일본한테 저렇게 호의를 베풀듯이 너네도 그렇게 해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관대한 사람이야. 우리는 어떤 그 룸이 있는 백악관이야. 백악관에 룸이 있겠지 뭐. 그렇죠. 많으니까요, 방은. 원룸도 아니고. 3룸 이상이니까. 네. 자,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가장 민감하고 여기에 관련된 코멘트는 꼼꼼하게 봐야 되거든요. 오늘 첫 뉴스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 이야기부터 바로 해보도록 하죠. 예, CNBC의 월스트리트 담당 케이트 룬입니다. 트럼프 다중인격 속 관세남 승리. 최근 트윗 분석 다우와 경제는 뒷전이고 대신 중국과 관세가 46배 급증했다. 관세맨과 관세남의 느낌은 다른데 그 느낌이 다르다는 건 저만 느끼나요? 네. 약간, 저는 그 테리프맨을 네. 우리나라 언론에서 뭐라고 이제 하는데 저는 관세남으로 저번부터 불렀는데 관세충은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왜냐면 미국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아이언맨 무슨 슈퍼맨 네네. 이래서 관세맨 하면 조금 더 약간 히어로적인 슈퍼히어로 느낌이 들고 관세남 같은 경우는 약간 초심남 이런 말을 많이 쓰니까 약간 좀 분류가 다른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말을 그렇네요. 들었을 때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이밍에 솔직히 이제 네. 네이밍으로 봤을 때는 김정은은 로켓맨이고 트럼프는 테리프맨 그러면 솔직히 로켓맨이 좀 더 세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어쨌든 그 CNBC 이 월스트리트 담당 케이트 루니가 사실은 월가에서는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너무 예뻐요. 맞아요. 저도 아름다우시네요, 아는 진짜. 사람의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치면 그래서 뭐 지구 들었는데 건너서 아니 뭐 누가 봐도 엄친딸이에요. 뭐 보스턴 칼리지 나오고 네. 노스웨스턴 나왔는데 뭐 우리나라 이제 이번 정권에 넣어서 지난 정권에 위스콘신처럼 노스웨스턴이 요즘에 강세죠. 카이스트 총장, 뭐 방통위원장 다 노스웨스턴 동문인데 어쨌든 노스웨스턴에서 미디어 전공했고 블룸버그에서 인턴하다가 CNBC에 와서 뉴스 편집팀에서 스크립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내가 발로 뛰겠다 뭐 이제 이런 분인데 답답해서 내가 하겠다. 예, 공고학번이니까 아마 저랑 명예과학원에 동갑이네요. 동갑일 건데 참 같은 나이인데도 이렇게 소셜 포지션이 많이 다르네요. 팩트를 이렇게 참. 뼈를 후려 가리기시네요. 힘내요. 뼈 부러졌어요. 힘내요. 네. 자, 그럼 우리 한번 동문의 이야기, 동기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거든요. 최근에 이제 트위터를 이게 트럼프가 항상 트위터 정치를 하잖아요. 네. 트위터에 들어가 있는 트윗을 분석해봤을 때 네. 트럼프가 항상 이제 미국 증시를 얘기할 때 이 사람은 좀 약간 본인의 어떤 우월 의식도 있고 하니까 주식을 얘기할 때 나스닥보다는 다우를 항상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밍이 있는. 근데 항상 이코노미하고 다우 인덱스가 많이 나왔는데 그게 약간 뒤로 처지고 대신에 차이나 그다음에 테리프 이런 게 46배가 급증을 했대요. 5월 5일부터 일주일 동안의 분석을 봤을 때. 근데 요거는 뒷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이게
간접적으로도 다 엮여 있는 거잖아요. 사실 뭐 중국 관세라고 얘기를 하면은 다우 경제에 뭐 간접적으로 바로 영향이 있는 거니까 네. 이게 뒷전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근데 약간 중국과 관세 같은 경우는 데일리 이슈 성격이 주식시장에서는 요즘 강해져서 그렇지 않나라고 그렇죠. 생각이 그래서 들긴 하네요. 이 예. 케이트 루니가 얘기할 때 트럼프의 그 다중인격에는 여러 가지 캐릭터가 막 호색남도 있고 막 비즈니스맨도 있고 비즈니스 트럼프. 관세남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관세남이 지금 트럼프의 어떤 멘탈을 장악하고 있다. 근데 승리라고 표시를 하셨네요. 예, 위닝하고 있다고. 아.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것도 오래 못 갈 거기 때문에 다중인격이니까 하나만 갖고 있으면 또 다른 인격들이 막 공격할 거잖아요. 그래서 관세남이 이제 조금 꺾여야지. 아, 네. 근데 현재 상황 자체는 이렇다. 관세남의 승리 이렇게 이분 분석을 아시는 하셨네요. 분이면 저 건너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지금 그러기에는 너무 부끄러우신가요, 우리 모양커가? 저는 왜요? 저도 착실하고 괜찮아요. 네, 착실하고 성실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괜찮은 청년 같은데. 아, 고개를 못 드시네. 그럴 거면 됐어요, 내가 됐어요. 그럴 거면 내가 내가 일을 따로 보내야지. 아니 네. 진짜 우리 옛날에 뭐 2000년대 초반 뭐 거의 김주하 막 그 뭐 네네, 그런 급인데 하여튼 우리도 그러니까 어떤 너는 이런 안 돼. 스타 기자 김주학급이라고 저보고 뭐요? 스타 기자를 키워야 되는데 아, 네. 예, 그런 면에서 어쨌든 관세남이라는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아. 다중인격적 관세남의 승리. 그러니 땡큐 케이트 루니. 소개시켜달라니까 딴소리 하시네. 그러니까 다리는 놔줄 수 넘어가죠. 없어. 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성공하셔서 꼭 복수하세요. 성공해야지. 뭔가 저도 분하네요. 돈 많이 벌어야지. 네,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많이 벌어야지. 방송 중에 혼잣말은 혼자. 라이징 스타 해야지. 예,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셸 메이어가 한 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제조업 중추 자동차 업계 흔들. 경제의 70% 차지하는 소비도 함께 냉각되고 있다. 제조업체 59% 관세로 출고가 업 불가피하다. 이분도 아는 분이에요? 자매님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아, 자매님. 자매님들 중에서 이분은 그 컨퍼런스에서 한번 렉처를 본 적은 있어요. 저는 어디언스로. 이분도 괜찮. 네, 이분도 괜찮다는데. 미셸 뭐? 마이벨 그 노래 있잖아요. 아, 비틀즈 노래. 그 저는 이걸 유튜브에서 보다가 되게 웃겼던 게 비틀즈가 그 백악관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네. 공연을 하는데 네. 오바마 대통령하고 미셸 오바마 있었는데 이제 막 노래하다가 좀 이 노래가 우리 대표곡이어서 부르긴 해야 되는데 조금 죄송합니다. 아, 오바마한테 그래서 오바마가 무슨 노래냐고 했더니 들어보시면 안다고 그랬는데 미셸 마이 러브 막 약간 이렇게 영부인 우리를 치면 정수 그런 아니, 아니요. 여기까지. 방통위에서. 자, 그런데 제조업 중추 자동차 업계 흔들. 그러니까 오늘 지표에서도 이게 언급이 됐죠. 자동차가 조금 부진하게 나왔지 않나요? 아까 지표가? 오늘 트럼프의 조련을 당한 대상이 바로 자동차 업종이었는데 네. 앞에서 본 소비하고 생산, 제조 뭐 둘 다 이제 상당히 부진하게 나와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개장 초반에 하락 출발을 네. 했다가 갑자기 트럼프가 자동차 관세를 6개월 유예해 준다고 하니까 바로 투자자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러브콜을 보내가지고 오늘 보니까 포드, GM이 1% 올랐고 그다음에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2%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오늘 IT와 함께 당당하게 자동차주가 미국 증시를 이끌었다. 사실 오늘 네. 우리 이제 기계적으로 외국인들의 어떤 비중 축소 확대의 어떤 논리로 보면 국내 이제 현대 기아차도 오늘 오를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가. 러브콜을 받을 수 있는 날로. 예. 하지만 이게 지속성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뭐 사실 유럽에다가 겨냥을 했고 유럽에서 뭐 네. 반발에 대한 코멘트도 많이 나왔잖아요. 유럽 정상들이. 근데 이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런 카드가 있어라고 쇼오프 하면서 유럽을 좀 압박하는 여러 가지 뭐 현안에 대해서 압박하는 이런 성격이 더 강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G20 정상회담이 열리니까 그 전에 이렇게 조금 이슈를 많이 만들어 놔야 그 각국 정상들이 트럼프를 더 만나기 위해서 네. 막 준비도 하고 이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G20은 일본에서 열리지만 이제 또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 약간 이런 포석으로 보고 그 다음에 사실은 자유무역주의의 어떤 관세라는 게 어떤 뭐 페널티가 될 수도 있고 어드밴티지가 될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제 미국 차를 타고 있지만 예. 독일 3사, 일본, 미국 차를 쭉 놓고 봤을 때 네. 솔직히 미국 차가 제일 좀 하급이에요? 경쟁력은 하급은 아니고요. 왜요? 상품 품질. 아니 경쟁력 면에서 조금 뒤처지고 아. 예. 그다음에 좀 덜 경제적이고
이런 걸 솔직히 관세로 커버하는 건 아니죠. 본인들이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게 비싼 미국 차를 타시는데 네. 저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진짜 조만간 바꾸시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JP모간 리서치 보고서가 준비가 되어 예.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보겠습니다. 예, 미중 관세 교전 여파, 인플레 직격탄, 관세 감안했을 때 아이폰 값 14% 인상 필요하다. 인플레가 0.5% 오르시 연준은 금리 인하 예상. 60만 원짜리가 72만 원이 된다 뭐 이제 이런 건데 네. 잘 아시는 대로 그 아이폰은 그 중국 공장에서 만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14%면 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도 비싼데요. 너무 네. 비싼데. 관세가 하드웨어만 부과된다고 계산했을 때 14% 아이폰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이거는요. 그 제품의 어떤 생산 단가나 판매 원가 같은 기업의 어떤 고유의 영역을 국가에서 침범한다는 건 사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 같은 진짜 이 자본주의의 그렇죠. 어떤 선진국에서는 솔직히 있기가 힘든 일인데 자유시장 도대체- 경제에서 아니, 중국을 완전 비판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그렇죠. 말이 안 맞는 그런데 것 이제 같아요. 앞에서도 이제 보셨지만 금리 인하의 기대감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어떤 티핑 포인트가 인플레이션을 이제 YOY로 봤을 때 0.5%가 갑자기 부과된다고 하면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다. 0.3 정도면 약간 지켜보는 정도.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물가가 상승하면 원래 금리를 올리고 물가가 떨어지면 금리를 내리고 뭐 네네. 이렇게 중앙은행이 대처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0.5%의 어떤 서플러스 요인이 발생한다는 거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대처가 아니라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에 나선다라고 거꾸로 분석을 이제 한 거군요. 논리를 적용해야 되겠죠. 이런 논리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마지막 이슈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SMBC 니코증권 히라야마 코타입니다. 사계지수 급반등, 과매도 해소, 펀더멘털에 대한 시각, 역발상, 중국 경기 부양책, 혜택이 아니라 필수로 중국 어제 나온 3대 지표 앞에서 외신 그 글로벌 톱뉴스 전해드렸지만 안 좋았어요. 하나같이 다 부진하게 나왔는데 상해지수 1.9% 올랐고 항생지수 0.73% 상승 마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 그동안 너무 하방 포지션이 많이 쌓여서 과매도가 해소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펀더멘털에 대한 시각이 이제는 뒤집어진 게 이제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약간 우리한테 혜택이다, 덤이다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이거 꼭 당연히.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중국 당국을 압박하고 나서는 거고, 약간 보너스나 어떤 이제 혜택의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당연히 받아야 될 거, 혹은 내가 맡겨놓은 거. 맡겨놓은 돈 찾듯이 그러면 뭐 부양책이 나와도 그 파급력, 그 깊이, 시장의 환호 이거는 제한적일 수밖에 그렇죠. 없다. 이렇게 기대가 봐야 크면 되네요. 실망이 크다. 인터뷰를 보면서 그 과거에 이제 이자스민 의원이 그 내놔 이 짤 있잖아요. 인터넷에 한참 유행했던. 아, 그래요?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어디서 네, 그게 떠올랐어요. 근데 이렇게 시장의 탐욕은 끝이 없네요. 네. 바라기만 알겠습니다. 하는 시장 이야기로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 전반적인 상황 짚어봤습니다. 김희욱 소장과 함께했습니다.